떨어지는 돌. 그런데 창문을 통과하더니 촉수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이어서 사람의 뒤통수를 통해 무언가를 주입하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습니다. 방금처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가끔은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나오곤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탈옥이라고 불렀다. 외계인 일부 바로 시작합니다. 630여 년 전 고려 말. 그런데 1300년대에 웬 자동차가 보이고 심지어 최첨단 로봇까지 등장한다. 게다가 한 여성은 하늘에 떠있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죠. 죄수 번호 78A47. 죄수가 인간의 몸에서 탈옥한 지 268초 경과.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괴상한 말을 해대는 작은 로봇을 뒤로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그들이 말하는 그 죄수를 향해 다가간다. 죄수 위치 파악해. 전방 40m 지점에서 천천히 이동 중. 35, 30. 다가온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안 물어봤어. 그 죄수라 함은 바로 외계인이었죠. 죄수가 인간 몸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외계인의 죄수들은 여러 시간대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가드와 로봇 썬더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7번의 탈옥이 있었지만 7번째 탈옥 죄수 검거 완료. 모두 순조롭게 이들에 의해 다시 붙잡혔었죠. 탈옥 사유는 분석 중. 이렇게 외계인이 주입된 인간들은 보통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입한 죄수를 인간의 뇌가 인식할 때도 있다.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도사님, 다시 고려말 그 도수를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후딱. 응? 하, 도사 무르기 그것도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개인기를 뽐내고 있었죠.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말이 떴다. 아까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기분 잡치면 안 되니까 비는 됐고 그때 해가 일등에 도둑한다. 그에게 도둑잡기 의뢰가 들어오고 저 사례도 한다니까 나서 볼까. 같은 목적의 도사들과 또 분상금은 내 거라니까. 범인을 목전에 두고 결투를 벌인다. 올라가. 그리고 나루토 가마분타 뺨치는 그 무시무시한 소환수 우왕과 자왕이라는 냥이 둘을 소환해 그들을 마무리하고 도둑들을 채가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관아에 그들을 잡아넘기고 새로운 수배자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야, 이번엔 현상금이 높은데요. 천둥을 쏘는 여인이라 면포 50필? 신검 면포 2000필? 그저 물건임에도 엄청난 현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신검이란 칼에 관심이 끌리던 그때 갑자기 기억의 조각들과 극심한 두통이 몰려온다. 괜찮아? 또 머리가 아픈 거야? 이어서 다음 타겟은 신검으로 정하고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개똥이를 찾아가죠. 신검이 뭐요? 그 검의 유래는 때는 봐야 하라. 올해 8월 닷새 날 황릉산 강가에서 어부 하나가 이상한 칼을 하나 건졌는데 거기 보석이 박혀 있더란 말이야. 황릉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만 꺼내고 버리려고 대장간을 갔는데 이게 망치로 두드려도 부서지질 않아. 그때 절름발이 하나가 옆에서 그걸 구경하다가 가슴팍에 맞았는데 평생 발을 절던 남자가 지팡이 없이도 일어났더라고. 멀쩡하게 거닐기 시작했더랬죠. 아하, 필시 이거는 이 세상 물건은 절대 아니로다. 그랬지. 그러면 신검은 지금 누구한테 있나? 그 신검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그대가 이게 뭐 하는 건지 안다고. 그럼 알지. 장가의 장대희 회장 아니 황릉현감. 원래 우리 거니까. 무르근 그를 찾아가지만 이미 한 발 늦은 상황. 불이 나게 범인을 뒤쫓아보지만 결국
신검 획득에 실패한다. 한편 이 사건과 신검에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인물들, 장풍 맛이 아닌데. 요게 그저 만만으로 범인을 파악하는 범상치 않은 자들이었죠. 심상치가 않네요. 때마침 일본에서도 우리 사전이. 혹시 그 소문 기억해요? 밀본에 요괴가 살고 있다는. 그럼 일본에 가봐야 되나? 그들의 정체는 혹시 삼각산의 두 신선? 그렇지. 삼각산의 전설의 신선들. 둘은 곧바로 요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밀본으로 찾아간다. 자장법사? 희노애락을 감추는 그 가면 너머에 기품이 넘쳐 흐르십니다. 예. 그 유명한 삼각산 흑설과 청혼을 이리 뵙네요. 그들은 신선이자 저희 물건이 필요하시다는데 불원 천리를 마다하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윤호부터 보시죠. 고려판 도술무기 판매상이었죠. 정말 부적입니다. 한 장을 사신다면 20장을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름하여 단유세문교. 이런 부정나무랭이랑 비교는 거부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비추는 영험한 청동 거울이지요. 첫눈에 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팝니다. 그들은 본 목적이 무기 판매인 척 아차차. 요새 신검이 돌아다닌다니 그걸 가지러 가야지요. 신검에 대해 떠보기 시작한다. 두 분은 그러자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요. 북촌 최대감 댁에 있답니다. 바로 반응을 보이는 밀본의 자장법사. 개똥이란 놈이 신검을 훔쳐다가 거기다 팔았답니다. 밀본이 두 분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허허, 그럼 심심치는 않겠네. 그렇게 신검이 있다는 북촌 최대감 댁으로 포기를 모르는 무룩을 비롯해 한 신비한 여인 한 명, 그리고 모두들 마당을 비우고 물러나시오. 청운과 흑설이 이은 일본 도사들이 결계를 펼쳐 있는데 절대 그 손을 넘지 말거라. 자칫하면 사죽을 수가 있습니다. 밀본의 도사들까지 신검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산 아부랭이들이 이게 무슨 행패인가?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자칫 날에 너희들의 목숨 위에 그리고 두 신선이 신검을 가져오게. 도수를 부리고 있던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고려시대의 총을 갈깁니다. 저 요망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그 시각 현재에선 죄수 호송선 도착. 인간에게 죄수 주입 준비 완료. 외계인 죄수들을 주입할 준비가 완료되는데 인트로 때 보였던 이 작은 돌이 바로 외계인들의 죄수 호송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수들이 인간에게 주입되면 해당 기억은 사라지고 호송선은 가드가 회수한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고려지대 신검과 똑같이 생긴 칼이 현재에선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더 엄청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해. 그런데 다음날 긴급 메시지 도착. 위험에 대비하라. 갑자기 썬더에게 경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그 시각 범인을 추적 중이던 형사 문도석에게 괴상한 음성과 함께 소름 끼치는 로봇이 나타난다. 그와 동시에 가드도 회왕색 포스와 함께 등장하죠. 경찰 빠져. 나가 뒤지기 싫어. 문도석 위치는 21층 엘리베이터. 이어서 그 로봇과 지리는 일기토를 이어가고 누구보다 빠르게 런을 박던 문도석에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다 쫓아오는 거야? 정답입니다. 우주선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문추리형 소 한 마리 온 드리프트를 시작으로 서울은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시작하죠.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 영화 외계인 1부
타짜, 도둑들, 암살, 전우치를 연출한 최동원 감독의 7년 만의 신작. 그것도 액션 SF 판타지 장르로 돌아왔는데요. 개봉 전부터 몇 가지 요소들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그 첫 번째는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희성이라는 듣기만 해도 승가가 웅장해지는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었는데요. 그저 소비되는 캐릭터가 없이 각각의 다채로운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최동원 감독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번 영화에서도 그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보통 1편의 흥행에 힘입어 2편을 촬영하는데 외계인은 처음부터 2부작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제작되어 화제를 끌었었죠. 1391년 고려 말의 도사들과 2022년 인간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가드들, 신선, 도술, 인간, 도사, 그리고 외계인까지 그야말로 SF, 액션, 무협, 판타지, 외계인, UFO, 드라마를 총괄하는 종합 장르 영화였는데요. 특히 영화에서 가장 흥미있게 봤던 점은 각 시대의 아이러니한 충돌을 통한 볼거리였습니다. 고려시대의 권총과 손목시계를 사용하는 이안,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만 알 수 있는 특정 제스처를 고려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반응들 등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시대의 인물들이 만나게 될 2부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선 이 고려시대와 현대의 연결점과 떡밥들이 제대로 풀리게 될 것 같은데 2부에서 이런 세계관이 연결되면 MCU처럼 최동훈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외계인 1부는 무려 387일간 촬영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장기간 프로덕션 기간으로 촬영되어서 이번 영화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손 모양 하나하나 신경 쓴 듯한 액션 디테일이나 한 대사를 50번 이상이나 고쳐 쓴 적도 있다는 최동원 감독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고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동안의 최동원 감독의 영화와는 분명히 다른 결의 영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새로운 장점을 발견한 부분도 있었고요. 영화 특성상 반응이 나뉠 수 있지만 고려시대와 현대 그리고 외계인의 조합을 절묘하게 엮어서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세계관을 구축했다는 점만 해도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외계인 1부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임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 네 뽕수고 봐라.